옛날에는 수술을 하면 가끔씩 환자분들이 이게 너무 아파서 다시 하려면 못할 것 같다는 그런 얘기들을 하셨었는데, 최소절개 수술은 확실히 그런 게 없으니까 회복 속도나 이런 것들도 다 좋고. 원장님, 그 무지해반증 수술이 1800년 초에 시작을 했다던데 수술의 역사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무지해반증 수술은 굉장히 많은 수술 방법이 있고요. 기본적으로는 절골술, 이제 뼈를 건드리는 방법들인데, 뼈를 자르는 방법에 따라서 한 100개가 넘는 방법이 다양하게 존재를 합니다. 1900년대부터 뼈를 자르거나 아니면 연부 조직이라고 해서 살을 당기고 꼬매는 여러 가지 수술법들이 소개가 됐고, 최근 들어서는 절개하지 않는 방법들도 마찬가지로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1세대부터 지금 3세대, 4세대에 거쳐서 여러 가지 수술 방법으로 조금 변형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럼 수술기구도 계속 변화를 했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절개술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직접 살을 열어서 뼈를 잘라야 되기 때문에, 흔히들 상상하시는 톱 모양의 뼈 절삭 기구를 사용해서 수술을 했다면, 최소절개 수술로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핀포인트로 찔러서 절삭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기구가 개발됨으로 인해서 최소절개 수술이 비로소 가능하게 되었다. 사실 최소침습 수술은 발에서는 굉장히 오래된 주제예요. 세계학회에서는 사실 한 세션을 그냥 거의 그 최소침습적 무지해반증에 할애할 정도로 최소침습 수술 굉장히 다 관심이 많고, 예전에 그쪽에 연수를 한 번 더 갔다 왔었을 때 하버드에서 이제 그런 거를 이제 하는 교수님이랑 얘기를 했었고, 제일 오래되신 교수님께서 저처럼 이제 최소절개 수술 이제 여러 가지를 하시는 분이에요. 또 그분이 이제 썼던 책 같은 것도 주시면서 즐거운 대화를 나눴던 게 기억에 남고요. 최소절개 수술이라고 해서 다 같지는 않고 세세한 방법들에서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그런 걸 위주로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대개는 이렇게 뼈를 이렇게 깎아가지고 연위에 있는 뼈를 이렇게 바깥쪽으로 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밀다 보면은 여기가 이렇게 조금 비어 보이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대개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 환자분들처럼 이렇게 리모델링 되면서 뼈가 자연스럽게 모양이 생겨서 거의 일자로 크게 이쁘게 모양이 잡힌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엑스레이에서는 보이진 않지만 우리 최소절개 수술은 기본적으로 뼈 수술이기는 해요. 최소절개를 통해서 붙어있는 힘줄의 유착이나 짧아진 그런 힘줄이나 그런 연부 조직 균형을 잡아주는 경우가 필요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도 같이 세부적으로 필요시에는 할 수가 있다. 그런 디테일이 좀 숨어 있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미카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실까요? 네, 미카 수술이 이제 뼈 모양을 이제 옆에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자르는 게 미카라는 수술입니다. 여러 가지 절개 수술 중에서 가장 흔하게 하는 방법이 이제 이렇게 뼈를 자르는 방법인데, 처음에 이 3세대 수술, 최소침습 수술을 만들 때도 이런 모양으로 뼈를 자르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모양대로 해서 우리가 미카, 쉐브론이라고 해서 미카라는 수술을 한 건데, 이렇게 자르면은 사실은 이제 교정을 자유롭게 할 수는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자르면 그 모양 그대로 밀리기 때문에 회전하는 변형의 교정이 조금 어려워지거든요. 제가 지금 보여드린 사진은 미카 수술이고요. 엄밀하게 얘기하면 사실 미카라는 얘기는 저희가 부르는 거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이름이 있고, 최근 들어서는 미카라는 수술을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이제 미타라고, 이제 미카가 아니라 미타로 이름을 바꿔서 부르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이런 식으로 일자로 자르면 회전 변형도 교정이 잘 되고 교정하는 강도에도 큰 문제가 없다는 얘기들이 나왔기 때문에 요새는 요 절단면이 이렇게 다 자르고 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이제 4세대 방법인 미타, 이른바 4세대 방법으로 하고 있는 거죠. 다양한 수술이 있는데 꼭 미타 수술을 하시는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옛날에는 수술을 하면 가끔씩 환자분들이 이게 너무 아파서 다시 하려면 못할 것 같다는 그런 얘기들을 하셨었는데, 최소절개 수술은 확실히 그런 게 없으니까 뭐 환자분들이 좋아하면 그쪽으로 많이 하게 되고요. 상처가 많이 남지 않기 때문에 미용적으로나 뭐 회복 속도나 이런 것들도 다 좋고. 이 수술을 하면 다 엄지발가락이 짧아지는 건가요? 절골술이 어떻게 했느냐, 그리고 환자분들의 수술 상태가 어땠느냐에 따라서 오히려 약간 길어지실 수도 있고 조금 변형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무지해반증 수술은 발의 균형을 최대한 맞춰주려고 노력하는 수술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전 발가락 길이를 회복하려고 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그렇다면
혹시 옛날 방식으로 수술한 사람들도 재발하면은 미타로 수술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실제로 옛날에 수술하셨는데 재발돼서 오신 분들도 적지 않게 계시고요. 재발된 수술을 최소절개 수술을 했을 때 재발률이 좀 더 낮은 것 같다 이런 느낌의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기본적으로 그런 분들도 절개 수술을 받아서 길게 흉터가 있는 분들을 굳이 같이 똑같은 방향으로 째지 않고 최소절개로 하면 주관적인 만족도 높고 회복 속도도 빠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4세대까지 나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5세대도 나올까요? 5세대는 아마 유럽에서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실험적인 수술들을 유럽에서 많이 하는 것 같고 실제로 이 최소 침습 수술 이 방법도 유럽에서 이제 만들어진 그런 수술인 거라서 아마 5세대도 어딘가에서 지금 개발되어지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원장님께서도 5세대를 개발하고 계신가요? 제 머릿속에 여러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